안녕하세요, 연팍기로입니다. 나는 솔로 29기 방송이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하셨던 29기 영식님이 이제 팬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소문이 막 이상하게 퍼지기도 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하면서 점검을 할 겸 영식님도 많은 고민 끝에 나는 팬미팅을 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렇죠. 영식님을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냥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마음이 가는 건 마음이 가는 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리뷰어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진심 어린 그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뭐가 진짜 문제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영식님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 다소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의 입장이지만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영식님 그 정모를 실제로 갔다 왔다는 분이 그 인증 사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약간 좀 유언비어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팩트 체크한다고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영식 정모 갔다 온 사람인데 루머랑 주작 분탕질 오지게 많아서 글 쓴다. 이게 보니까는 뭐 영식이 뭐 그 단톡방을 하나 팠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사람들 막 강퇴시키고 막 좀만 수틀리면은 막 이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돌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글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풋살 중간쯤에 도착했더니 영식이랑 남자 몇 분 공차고 있고 나머지 남자들이랑 여자들은 밖에서 응원하고 관전 중이었음. 풋살은 날씨도 춥고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좀 일찍 마무리된 듯 풋살 못해서 아쉬움. 풋살 끝나고 영식이가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고 Q&A 시간 잠깐 함. 질문 리스트는 본인이 생각해온 듯. 영식이가 여기 저녁 명륜지사갈비나 쿠쿠 골드 간다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함. 뭔가 다들 적극적인 의견이 없었음. 영식이가 저녁 술 기세로 말해서 다들 어쩌지 이런 느낌. 그러다가 쿠쿠 골드 가게 된 거임. 영식이 자기가 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영식 돈 너무 많이 쓴다고 자기 건 자기가 내기로 함. 오오. 아, 되게 지성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아, 좋은 현상입니다. 집 갈 사람들은 집 가고 택시 2대로 넷넷 나눠 타고 택시비 영식이 카카오 택시 부름. 개인 차 타고 온 사람도 있음. 식당 도착했는데 웨이팅 길어서 다 같이 기다리다가 영식 전화 받고 집에 급한 일 생겨서 인사하고 감. 나도 좀 기다리다가 영식이도 없으니까 저도 시간 때문에 가볼게요. 수고 하고 감. 계산 인증글 보니까 나머지 인원들 밥 먹고 각자 더치한 것 같음. 짧게 팩트 요약 정리를 하셨네요. 팩트 정리. 1. 현장 분위기 좋았음. 2. 영식이 풋살장 다 예약했음. 3. 본인이 저녁 사려함. 4. 쿠쿠 웨이팅 시간 되기 전에 급한 일 때문에 집감. 5. 인사하고 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카카오톡 그 막 단톡방 영식이가 추방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녹화 중인데 사진 올려드릴게요. 옆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카톡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식이한테 되게 시비 쪽으로 걸었어요. 근데 저도 리뷰어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웬만한 출연자들 인스타 라방 제가 가끔 라방 녹화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녹본 뜨면서 정말 진짜 악질적인 새끼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어그로 끌고 시비 걸고 특히 그런 경우도 있어. 저 같은 네카 있죠. 저 같은 네카들이 이슈거리 만들고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 일부러 부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출연자한테 시비 걸고 도발하고 진짜 교활해 보면은. 달래주고 편인 척하고 이간질도 하고 별짓 다 해 얘네들 보면은. 아, 이분이 딴에 속상해서 추가로 또 글을 계속 올리셨어요. 자꾸 헛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지랄하는 병신들 많아서 추가함. 쿠쿠를 갔는데 중간에 갔느니 폰만 봤다느니 씨벌 전화 받고 급한 일이라 인사하고 갔다고 벌레들아. 애초에 분탕질이랑 주작질하는 새끼들 말은 믿으면서 나한테 인증 올려라 하노. 노 안 됩니다. 노는 선생님 노는 안 됩니다. 노는 안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이 불편하신 건 알겠는데 이 주작한 내용이 사람들은 더 재밌거든. 그런 게 있지. 니네 같은 놈들 때문에라도 영식이 팬 어쩌고 2번 다시 안 하겠다. 아직도 삼가자 욕하고 영식 욕하는 놈들 그냥 인생 전나 할 짓 없는 것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셈. 오, 많이 화가 나셨군요, 이분이. 이분도 많이 속상하신가 봅니다.
사피 영식캠은 잘생기고 학벌 좋고 경력도 있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 잘 챙기려고 노력하더만. 좀 서툰 거지 애는 착함. 착하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착하다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팬미팅까지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도 맞는 거죠. 네. 이제 끝. 난 자러 간다 엠생들아 하고 밑에 또 글을 쓰셨네. 플러스 하 찐막 가방이랑 공 놓고 간 거 맞음. 근데 이게 중요함? 쯧쯧. 또 올렸어. 플러스 찐찐막 가방 이런 거 어떻게 놓고 가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놈들 때문에 씀. 내가 인사하고 갔다고 해서 진짜 전 집 갑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었음. 양해 구하고 간 거임. 나도 처음엔 가방 두고 간다고 했는데 갔다가 다시 오려는 생각이었을 듯. 그래서 우리끼리 일단 갖고 있자 오호 해서 갖고 있던 거고 나 가고 나서는 잘 모름. 톡방 캡처대로 버려달라고 한 건 다시 못 와서 그런 듯. 애초에 노량진 산다 그랬음. 개인사는 진짜 모름. 영식캠 욕먹는 거 존나 불쌍해서 사진 하나 더 인증한다. 영식이가 준 풋살 장갑임 하면서 영식님한테 풋살 장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이분이 뭐 퇴사한 게 아니라 영식님 말로는 뭐 2월 달에 이직하신다고 하시니까는 영식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원래 가면은 호기심에 와가지고 앞에서는 하하호 웃다가 뒤에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팬미팅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출연자들 만난 다음에도 그렇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겪어봤고 경험했고 그동안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22기 영식님 결혼식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 전엔 그 22기 정숙님 결혼식장에도 갔다 오고. 다만 근데 그래 이런 건 있어. 근데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좀 다크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저도 이거를 말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던 내용이라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편하실 것 같으면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혼 숙녀 캠프보다 약간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다크한 이야기야. 이혼 숙녀 캠프도 어떻게 보면 천국이지 천국. 이혼 숙녀 캠프도 제 과거사 제 경험을 토대로 영식님에게 진심 어린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도 이랬는데 나도 이만큼 고생했는데 뭐 제 입장 그게 아니라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지 뭔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이게 저도 영식님에 대해서 그동안 뭐 비판도 했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영식님 때문에 영상 찍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진짜 못 먹겠다니까. 진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학교 앞에서 한 손에 실내 가방을 들고 아직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는 심정이다. 뭐 지금도 막 감정이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영식님이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런 논란들까지 다 종합해 봤을 때 그 막연하게 착하다, 뭐 사람이 악한 건 아닌데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나이가 어리고 뭐 나이가 뭐가 어려요. 솔직히 지금 내일 모레 30인데 그럼 뭐 언제 바뀌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 넘어가지고 띵 했다가 갑자기 바뀔 것 같아요? 어영부영하면 30 중반이야. 어영부영하면 30 중반이라고. 그리고 현숙님이랑 영식님이랑 대화한 거 어떤 편집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 하지만 현숙하고 영식님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현숙하고 영식이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대화 방식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 있어. 편의점이나 저 커피 매장 가가지고 알바생들이 물어봐. 봉투 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캐리어에 포장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니까. 그럼 빈손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영식이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영식이 옛날 과거사 같은 것도 있잖아. 부모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얘기했었잖아. 그런 걸 한번 다 고려를 해보라고. 이 사람을 내가 진짜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고 뭐 흔히 인터넷에서 아스터거 증후군 그딴 거 하지 말랬어. 내가 오죽하면은 나도 비판 많이 했던 옥순도 옥사시라고 하지 말랬어. 나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지. 우리 같은 영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피부에 바르고 평소에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른 거 온갖 뭐 별거 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신적 케어는 잘 안 하신다고. 일부러라도 가야 돼. 일부러라도. 영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야 되는 경우라고. 응?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영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만 봐도 부모님과 관련된 어릴 때부터 뭐 또 성장 과정에서 뭐 다양한 뭐 결핍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추측은 할 수 있지.
뭐 얼마나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남았길래 그 슈퍼데이트 할 때도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잖아. 어? 그래, 부모에 대한 원망 그거 가질 수가 있어. 뭐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니까. 근데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내가 자라오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거를 그거는 20살 때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본인의 몫이야. 본인의 몫이라고. 뭐 언젠가 뭐 이 선글라스를 벗고 모자를 벗는다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간략하게 저도 제 과거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정폭력이 심한 집에서 살았어요.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지. 뭐 매 맞은 걸로만 치면은 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어릴 때 저주를 했으니까 너는 분명히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다. 하지만 난 꿋꿋이 견뎌내고 살아남았지. 한 번은 진짜 아버지한테 맞다가 턱이 돌아가지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어. 가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다큐나 진짜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그런 경우 보셨죠? 막 혁기로 때리는 거 있죠? 그건 기본이야. 뭐 장도리로도 맞고,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슬픈 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꿈이 많겠어, 어린애가. 그지? 근데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은 너무 엉덩이가 맨날 아파가지고 의자에 고통 없이 앉는 게 꿈이었어. 난 어릴 때. 그럼 옆에 있는 어머니는 뭐 하시냐?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 우리 어머니는 한 번 수가 틀리면은 저를 한 이틀 동안 밥을 굶겼어요. 그리고 알몸 상태로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바늘로 찔러. 대바늘로. 초등학생 때 그런 경험을 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아세요? 언제 바늘로 찌를지 모른다는 그 고통, 맨살을 뚫고 들어온다는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진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걸 하나 말하자면은 한겨울에 막 눈 내릴 때 있잖아요. 그때 속옷 차림으로 밖에다 세워놔요.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 1시간 정도 지나면 거기다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린 다음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수도꼭지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파이프 하나 달린 거 있어. 파이프. 그 파이프 두꺼운 거.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 상태로 때려요. 내가 근데 채찍으로 맞아본 경험은 없는데 아마 채찍으로 맞으면 그런 느낌일 거야.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터져나갔으니까. 여기에 학창시절에 전학 갔는데 등치도 크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약간 시비가 계속 붙더라고. 네가 그렇게 까분 다음에 하면서 집단으로 학폭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힘이 센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와달라고. 저는 살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 유치원 때부터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 왜? 맞을까봐. 그때 처음으로 부탁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신다고 그 자리에서 저를 또 2시간 동안 때렸어요. 자식이 맞고 온 게 속상하다고 자식을 패시더니 자식을 패더라고. 뒤늦게 생각해보면은 와, 내가 진짜 제정신으로 어른이 됐다는 게 신기해. 진짜. 나는 그 나이 때 막 소아 우울증이 걸리거나 안 죽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진짜. 지금 영식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20대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은 당연히 있었지, 나도 있었지만은 그 원망을 어떻게 보면 원동력으로 삼아서 내 대해서 이 불행을 다 끊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겠지. 젊은 나이에 힘이라 생각하면 단순히 하나밖에 없지. 돈이잖아, 돈. 그래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잤나? 쓰리잡을 뛰었어요. 내 개인 사업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많이 힘들지. 많이 피곤하지. 그때 근데 새벽에 첫차 타고 이 지하철 입구에 나오면은 새벽 5시에 김밥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 그 아줌마를 보면서 와, 나보다 나이가 곱절이 많은 양반도 저 시간에 김밥 말고 있는데 와, 피곤하다고? 와, 진짜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네. 이런 생각으로 살았지. 내 현실이 너무 불쌍하다, 우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야. 세상은 원래 부조리한 게 맞아요. 뭐 되게 정의에 집착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상은 원래 부조리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다. 내 의도와 상관없어. 나 결국 저도 망했어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내 앞으로 빛이 생겼어. 영식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원래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솔로 날아가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청소하고 밥한 거 알겠는데 그 노력 속상할 수도 있어. 다 알겠다고. 근데 내 노력하고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내일 모레 서른인 남자가 징징대고 울면 안 돼. 불쌍하고 착한 거 아니야, 그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그나마 저를 좀 좋게 봤나 봐. 열심히 사는 게. 그래서 뭐 지인이 약간 기회를 줬어. 기회가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또 병이 걸렸어요. 와. 근데 저는 그때까지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 뒤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거나 아니면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야. 그거를 동시에 세 개를 한 번에 겪기 시작했거든요. 와, 그때 진짜 정신적으로 멘탈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진짜 병신이 되더라고, 진짜. 사람이 진짜 병신이 돼가지고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뭐 우울증 걸려서 막 자살 충동 느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나 죽을 거야 이게 아니더라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걸어가면은 걸어가는 게 싫어. 그래서 앉으면 앉는 게 싫고 누우면 눕는 게 싫어. 누우면은 또 뭐가 싫냐면 숨 쉬는 게 싫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존재하기가 싫어. 존재하기가 사람이. 영식한테도 지금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 댓글로 상담받아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인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는 못 할 거야. 내 옆에 있는 지인이 처음으로 그 얘기 하더라고. 너 진짜 죽어 그러다. 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처음 심리상담을 받았고 그 후에는 마음이 멀쩡해도 심리상담을 한 번씩 받아요. 케어가 필요해요,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영식님도 상담 받으라는 거야. 난 그래서 내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로 악플 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담 받으시라는 거야. 그때 진짜 심리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만든 빚도 아니고 남의 빚까지 내가 다 떠안고 살았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돈이 없어도 어떻게? 우울해서 죽든 굶어 죽든 매 한 가지 같다고. 그래서 뭐 알아요? 뭐 검색하다 보니까는 뭐 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 그래서 갔더니만 그분도 나를 처음 보잖아. 처음 보니까는 처음에는 되게 사무적이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학사는 얼마고 석사는 얼마고 박사는 얼마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냥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간 거야, 진짜. 그러니까 하루 3끼 먹을 거 그냥 한 끼 먹는다는 생각으로 이왕이면 제일 비싼 박사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만. 잠시만요. 그러더만. 짜잔, 제가 사실 박사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갖고 처음에 가니까는 한 1시간 동안 뭐 종이에 뭐 이것저것 써고 막 기질검사 같은 거 하는 거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 보통 심리상담 받으러 가면 1시간가량 해요, 원래. 1시간가량 하는데 그분이 1시간 동안 뭐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나랑 대화도 하더니만 하시는 얘기가 괜찮으시다면은 다음에 오실 때는 막타임에 오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막타임에. 그분이 왜 그랬는지 그걸 난 나중에 알았어. 되게 나중에 알았거든. 근데 나는 어차피 그래 내가 지금도 1년에 소주 한 병을 먹을까 말까요. 술 안 먹어요 원래. 근데 그때 잠이 안 와서 술을 먹고 잤었어요 맨날. 어차피 잠도 안 자. 잠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러세요 했지. 그리고 다음에 심리상담소를 딱 방문했는데 그분이 두 번째 상담할 때는 막타임에 잡았던 이유가 한 3시간을 넘게 상담을 해주더라고, 저를.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땐 그거야. 얘가 지금 돈도 없고 어차피 와도 몇 번 못 와. 근데 애 상태가 완전 마탱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냅두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되게 고마운 일이지. 고마운 일이고 3번째 갔을 때는 더 오래 했어. 한 3시간 반가량 했던 것 같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 그 후로 이게 마지막일 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야.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이후에 안 오실 것 같다고. 이 이후에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힘든 일 결정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괜찮으니까 잘 살아가야 된다면서 몇 분 동안 그렇게 몇 분 동안 그 등을 계속 저를 토닥여 주시더라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진짜 인생 더럽게 살았거든. 근데 그날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 품에 안겨서 그 사람 어깨에다가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 살면서. 근데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이따 뒤에 얘기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이분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아무튼 그분 덕분에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이 되게 웃으면서 해결을 할 수는 있었어. 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 다만 근데 힘들었죠. 뭐 말이 좋아서 뭐 시간이 약이지. 그때 당시에 나한테는 시간이 약인 걸 알겠지만 그게 너무 어둡고 길었거든.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뭐 했는데 당시에 그때 저한테 남은 게 뭐였냐면은 파란색 이사 상자 있잖아요. 그거 2개가 다였어요. 짐이. 진짜 족같더라고. 진짜. 막말로 진짜 족같더라고 진짜. 그거를 딱 극복하는데 3년 걸렸어. 그 후로 3년. 이제 이악 물고 3년을 버텼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했고 심지어 그때는 일이 오히려 잘 풀렸어. 잘 풀리고 다 좋았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오히려 되게 공허하더라고. 되게 공허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앞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는 갑자기 고민거리가 다 해소가 되니까는 공허한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었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또 몇 년 뒤에 알게 돼요. 그거를 영식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건데,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되게 안 좋게 꼬였던 일이거든. 그 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도 연결이 돼 있었어. 내가 아버지랑도 한 연락을 한동안 끊었거든, 그때. 내가 살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것도 없고, 응? 왜 나는 살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살면서 누구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다. 근데 왜 다들 나한테 지랄이냐? 제발 좀 냅둬라. 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에 자꾸 모르는 연락처가 전화가 오는 거야. 나는 근데 모르는 연락처는 전화 안 받거든요. 근데 약간 근데 사람 느낌이란 게 있잖아. 이상하잖아. 번호 보면 또 그렇게 약간 이상하게 느끼는 번호들이 있어. 전화를 했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전화를 했더니만 갑자기 아버님이 되게 위독하시다는 거야. 어디 병원인데 그때쯤 돼서 아버지랑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긴 했어. 근데 왜냐면 그전에는 아버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할 말 없으면 철륜 있잖아. 철륜 라이팅을 나한테 계속 시도하더라고. 나 그게 너무 싫었거든. 어쨌든 근데 위독하다는데 어떡해.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없다는 거야. 없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존나 어이없더라고 진짜. 이런 걸로 장난을 치나? 와 진짜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해라. 죽여버린다 내가. 그러고 딱 나왔는데 평소에 연락을 안 하던 사촌한테 문자가 왔어. 봤지. 그 문자를 보고 그 병원 앞에 벤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서 한 30분 동안 펑펑 울었어요.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야. 그 병원에 있던 건 맞았던 거고. 그래갖고 지금 어디다 모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친척들이 그때는 왜 친척들 딴에는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네들이 이미 뭐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뭐랑 다 하셨더라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걸 알았는지. 근데 나는 그때 내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됐거든. 이제는 이제 다 해결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형님이 다 정리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감정이 섞였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슬픔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상담하셨던 박사님한테 고맙고 감사했다고. 우리가 평소에 결론은 뭐냐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식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건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를 말한다는 게 그게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랑 달라. 나도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심리 상담사분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는 거의 노래방 갔을 때 노래방 사장님이 2시간 보너스 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 거고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2시간 동안 상담 더 해준 것도 고맙고 감사했던 거야. 다르거든, 근데 가치가. 그 사람은 나를 살린 거 맞아. 안 그랬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야. 영식님이 상담도 받아야 되는 거고 막연하게 영식이가 악한 건 아닌데 착한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지금 29기 영식님이 방송 나왔을 때도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았잖아. 그 순간 매 순간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를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꿨으면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라고. 완전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영식님 관장하듯이 안에 있는 거 싹 다 비워내고
싹 다 비워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진짜 상담 받으셔가지고 안에 있는 거 싹 다 비워내시고 조금만 관점,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불편한 것도 되게 많은 거 알겠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를 진심으로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진짜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